1995년 1월 일본 고베를 강타한 대지진. 6,000명이 넘는 사망자,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난 직후 일본의 돈 엔화는 사상 유례없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고베 대지진 이후 엔화는 단기 급등, 그리고 장기 폭락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차례로 걷게 됩니다. 1. 지진 직후 역설적인 초행고. 1995년 1월 지진 직후 시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업과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을 팔아 복구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른바 자금 회수, 리페이트리에이션 심리입니다. 해외에 있던 달러와 유로를 팔고 엔화로 바꿔 일본으로 들여올 것이라는 예상이 엔화 매수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투기 세력까지 가세합니다. 헤지 펀드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엔화를 더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진 전 달러당 100엔 수준이던 환율은 1995년 4월 달러당 79.75엔까지 떨어집니다.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 수출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2. 중기적 대응 지세분 공조와 반전. 초행고가 일본 경제를 위협하자 국제사회가 움직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역플라자 합의로 불리며 엔고 흐름을 꺾는 데 성공합니다. 1995년 말 환율은 다시 달러당 100엔 수준으로 안정됩니다. 3. 장기적 추세 엔저 심화와 금융위기. 하지만 재건이 진행될수록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내수 침체, 장기 저금리,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낮은 금리 속에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 내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쇄 파산. 결국 1998년 8월 엔화는 달러당 147엔대까지 추락합니다. 1995년 초의 초행고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이후의 엔화 환율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닌 재난심리 국제 공조 구조적 문제까지 모두 얽힌 경제사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IMF 외환위기.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그리고 2년 뒤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 이 두 사건은 과연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한국 IMF 위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위기를 지연시키고 키우고 폭발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역플라자 합의와 엔저 유도 환율의 함정. 1995년 고베 대지진 직후 복구 자금이 일본으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화 가치는 폭등합니다. 달러당 79엔에서 초행고. 이때 한국은 뜻밖의 반사이익을 누립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한국 수출 기업들이 호황을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초행고로 무너지기 직전 1995년 4월 지세분이 개입합니다. 이른바 역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합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악화.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원화를 달러에 묶어두는 시장 평균 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엔화는 싸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비싸졌습니다. 일본 가격 경쟁력 회복, 한국 수출 급감. 그 결과 1996년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2. 일본 금융권의 자금 회수 외환의 숨통이 끊기다.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 은행들은 두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복구 비용, 버블 붕괴 부실 채권. 당시 한국 금융기관, 특히 종금사들은 일본 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빌려 동남아에 장기 대출을 해주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기 차입하여 장기 운용, 이른바 미스매칭.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지자 여력이 없어진 일본 은행들은 한국에 빌려준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이 자금 회수가 한국 외환 보유고를 순식간에 고갈시킨 직격탄이었습니다. 3. 경제적 착시 호황이 독이 되다. 1995년 엔코 덕분에 나타난 일시적인 수출 호황은 한국 경제에 독이 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상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경제의 체질 개선 신호로 착각합니다. OECD 조기 가입, 과잉 투자 방치, 고부채 경영 유지. 정작 구조조정을 해야 할 골든타임은 이때 모두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고베 대지진은 일본을 살리기 위한 국제적 엔저 용인과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를 불러왔고, 이는 단기 외채에 취약했던 한국 경제의 약점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IMF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비교하는 경제학의 한마디. 세계화라는 따뜻한 바람이 블록화라는 찬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곡식을 쌓아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머니는 안녕하신지 확인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